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산과 염기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통합과학 여름방학 특강에서 가장 마지막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단원이죠. 여기는 수능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화학이라고 하는 수능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산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부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산과 염기는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얘들아,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용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수용액이 뭐니? 수용액.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물에다 넣은 거. 혹은 다른 말로 물에 녹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에 녹인 것. 그 용액을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H 플러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줘야 되나요? 수소 이온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양이온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글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산의 물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대표적인 친구는 H 플러스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HCl, 염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양이온인 수소 이온과 그 다음 음이온인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황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H2SO4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이 황산은 염산과 가장 큰 차이점이 H 개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질을 녹였을 때 더 많은 H 플러스를 생성하는 친구는 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강한 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수소 이온을 생성하게 되면서 뒤에 붙어있는 음이온은 SO4 2-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친구는 우리가 먹을 때도 가끔 섭취하는 친구입니다. 이름은 아세트산이라고 불리고요. CH3COOH라고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산성이면서 음식에 섭취하는 친구가 누구냐? 식초를 의미합니다. 아세트산은 식초예요. 오케이? 자, 질문 한번 해보자. 여기도 H가 있고 뒤에도 H가 있네. 둘 중에 분리되는 친구는 누굴까? 2분의 1 확률이야. COOH야? CH야? 아, 왜? 뭐 같아? CH? 자, 정답은 COOH에 붙어있는 친구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H 플러스 하나를 형성을 하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CH3 COO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냐? 우선 첫 번째, 얘들아, 식초의 맛이 어때? 시죠. 대부분들의 산성 물질들은 대부분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요. 오케이? 두 번째로, 지금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물속에는 이온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순수한 물, 액체, 즉 증류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염화수소, 황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친구들 넣어주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럼 전류가 잘 통해, 안 통해? 잘 통하겠죠. 그러므로 산성 물질의 가장 중요한 이 산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수용액에서 전류가 잘 통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갈게. 세 번째, 금속과 반응성이 큽니다. 금속과 반응성이 좋아요.
오케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음은 달걀 껍데기랑도 반응을 잘해요. 달걀 껍데기랑 반응성이 큽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금속과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마그네슘과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그네슘과 염산을 한번 반응시켜 볼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됨과 동시에 수소 기체가 생성되어 날아갑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염산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수소 이온이 형성돼요. 그치? 그런데 금속과 반응함으로 인해서 수소 기체가 되어서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은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기체가 되어 날아간 거지. 물속의 H 플러스의 개수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겠지. 이해했어? 금속을 넣은 그 물질에는 H 플러스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야지. H 플러스의 개수가 줄어든다. 산의 성질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오케이?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은 산의 성질은 점점점 약해질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달걀 껍데기랑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자리가 나올까? 여기 밑에다 쓰자. 한번 반응을 해볼게. 우선 첫 번째, 달걀 껍데기는요, 탄산칼슘이에요. CaCO3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친구에다가 염산을 넣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염화 칼슘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봐봐. 이 H2H라고 하는 친구가 물이 되었네? 얘는 산소랑 결합함으로 인해서 물이 생성된 거지. 그러면은 물 속에 녹아있던 H 플러스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요. 즉 달걀 껍데기랑 반응할 때도 산의 성질이 약해지겠네요.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거야. 다음.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염기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염기라고 하는 친구도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염기라고 하는 친구는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느냐? OH-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이온의 명칭, 부르는 명칭이요. 대부분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죠.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구리이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하나 존재하는 거 있죠? O2-, Cl-, F-. 그 친구들은 화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죠. 소를 버리고요. 그래서 산소화가 아니고 산화, 염소화가 아니고 염화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게 되면 화를 떼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이거 뭐라고 읽어? 탄산화라고 읽나요? 탄산이온이라고 불리죠. 즉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음이온 같은 경우는 화를 붙이지 않아. 근데 이 새끼는 아주 빡치게 하는 게 특징이 있어. 뭔 특징이 있냐? 와, 나 진짜 이것 때문에 틀리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 얘는 또 화를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줘야 되는 것이냐? 수, 산, 화, 이온이라고 읽어줘야만 합니다. 됐나요?
즉 염기라고 하는 친구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대표적인 물질은 나트륨과 결합한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 수산화 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수산화 칼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네. 괄호가 쳐져 있어. 왜 굳이 괄호가 쳐져 있을까? OH라고 하는 것만 딱 두 개 있다는 의미야. 그럼 봐봐. 여러분 만약에 괄호를 빼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수소만 두 개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아이 쌤 그러면 OH 앞에 숫자 2 붙이죠? 이거 XY 결합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2가 어떻게 돼야 돼?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전체가 두 개 있는 걸로 인식하겠네. 혹은 칼슘이 두 개 있는 걸로 인식될 거 아니야.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괄호를 치는 것이다. 이해됐지? 이 의미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 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는 칼슘이 2 플러스야. 그리고 그럼 OH 마이너스는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혹시? 자, 힌트를 살짝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한번 했나 한번 보자. 자, 배설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야.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면은 이 노폐물이 나오는데 너무 유독한 물질이라서 간에서 요소로 바꾸는 물질. 기억나니 혹시? 뭔데요? 암모니아죠.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근데 암모니아 어떻게 쓰는지도 기억나니? 이 뭔데? 야, 그거를 이렇게 그 분자 구조를 얘기한다고? 나도 분자 구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안 나진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NH3라고 쓰죠. 오케이? 이 친구가 바로 암모니아야.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염기는 다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수산화 이온. OH가 포함되어 있죠. 얘 없잖아! 근데 얘가 왜 염기야? 이때 중요한 사실. 여러분, 염기의 정의가 뭐예요? 수용해. 수용액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물에 녹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물에 녹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을 형성하고요. 물에 있던 수소 하나가 여기로 이동했네. 그럼 얘는 뭐만 남아? OH만 남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얘들아, 그럴 것 같지 않아? 우리 아까 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 H를 포함하고 있었지, 그지? 그리고 염기라고 하는 친구는 다 OH 포함하고 있잖아. 얘네 심지어 OH도 안 보이네. H만 3개네. 아, 씨발, 이 산이다. 염기를 고르시오. 암모니아 X. 점수도 X 되겠지. 큰일 나겠지. 자주 있는 일이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저거는 꼭 밑줄 쳐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필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염기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될 텐데, 첫 번째, 이 염기성 물질들은요, 대부분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고요. 야, 그리고 얘도 당연하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분리가 됐으니까 전기 통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단백질을 녹여요. 단백질을 녹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되게 어이가 없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필수 영양소 3가지 중에 단백질을 세포에서 세포 호흡할 때 사용을 해. 그럼 뭐가 나와? 그럼 암모니아가 나와. 근데 이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녹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단백질을 분해했더니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그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녹여. 이상하잖아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또 한 중요한 거. 그럼 우리 몸에서 왜 그 암모니아를 굳이 요소라고 하는 친구로 바꾸느냐? 우리 몸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세포 단백질이죠. 피부 단백질이죠. 머리카락 단백질이죠. 단백질 아닌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그냥 혈액을 흘러가는 순간 다 죽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한 성분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러한 특징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3번째, 얘들아. 꿀팁이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3번째 꿀팁.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는 적어갈 수 있으면 적어가자. 자, 첫 번째. 여러분, CH4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아니? 메테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H 있네. 산이겠다, 얘들아. 그지? 산이겠다, 그지? 그래, 안 그래? 답 좀 해줘, 좀. 마지막 수업인데. 산이겠다, 그지? 눈치껏. 끄덕끄덕. 얘는 산 아니에요. 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제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제가 아까 암모니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모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박아놓고 산인 것을 고르시오, 염기인 것을 고르시오. 아, 나 아까 배웠어. 산은 대부분 다 H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산이 아니야. 아, 그래, 뭐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유 얘기해 보세요. 이유는 뭘까요?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놔야 돼? 그렇지. 이 친구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얘는 메테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력을 더듬어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이게 알코올이에요. 어제 저도 한잔하고 왔는데 많이 안 먹어서 한잔 탁 하고 왔는데 알코올이야. 오케이! OH 있어 없어? 있어. 아, 우리 배웠다. OH 있으면 뭐야? 염기겠네? 오케이. 염기겠다. 그지? 염기겠다. 그지? 아니겠죠. 염기 아닐 겁니다. 야, 알코올이 어떻게 염기야? 그지? 술이 어떻게 염기가 돼? 얘는 당연히 염기가 아닐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수용액에서 무엇을? 이번에는 OH-를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 됐나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는 아래 쭉 쓰면 좋은데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간다고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갈게. 3번째. 얘들아, 오늘은 내가 주말이기도 하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지금 요리를 한번 해먹으려고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를 딱 틀었어. 이제 식초를 한 2구슬 넣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식초가 아세트산이었죠? 집안에 찾아보니까 식초가 없네. 뭐 같은 산의 성분인 염산 넣어서 요리하지 뭐. 먹는 순간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오는 거죠? 염라대원이 하이파이브하고 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산이지만 식초는 먹으면 아우샤! 끝이지. 아우샤! 하고 끝이고, 염산은 먹으면 이죠. 그죠? 즉 같은 산이지만 자세한 특징이 같아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산에 세부적인 특징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세트산이든 염산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온은 누구예요?
H 플러스입니다. 어떤 이온이 다르죠?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지 얘들아? 즉 산의 세부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이온이다? 음이온이 세부적인 특징을 결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이런 거죠. 네 번째. 그럼 염기에 세부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양이온이겠죠. 그쵸? 양이온이 세부적인 특징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되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염소 있죠, 염소, Cl. 염소가 강력한 살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산 떨어지면 막 화상 입고 화학적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보기도 힘들 정도로 막 괴사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원소예요, 염소는. 그리고 우리 알칼리 금속 배웠죠? 나트륨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붐! 터져요. 수소기체 생각하면서 불도 나면서 터져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원소야. 폭발하는 친구랑 막 피부 괴사시키고 세균 다 죽여버리는 염소랑 만나면 뭐가 돼? 짭짤한 소금이 돼버려. 그치? 뭐 이러한 뭐 화학적인 재밌는 내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재밌잖아. 재밌다고 해. 그치? 재밌지? 재밌다고 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저는 바로 그냥 59페이지로 갈 겁니다. 58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설명해 줄게요. 자, pH랑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기는 했어요. 어차피 산과 염기라고 하는 것을. 또한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긴 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죠? 그치. 뭐 너네 3개월 전 오늘 뭐 먹었는지 기억해 못해. 아, 못해. 근데 내가 지금 중3이니까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배우는 건데 몇 년 전이야 그러면? 7년 전이야? 거의 6년 전인 거야? 그치? 3년 전이라고? 너네 지금 고3이라고? 아, 내가 고3이라 그랬니? 7년 전이면. 아, 말이 안 되는구나. 미안해. 내가, 3, 4년 전이겠구나, 그러면.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시약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약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성과 염기성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액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성. 그래서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용액을 의미해요.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 학교 가서 보게 되는 교과서 전부 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1빠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왜 쌤 틀려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기는 한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데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산성, 그 다음 중성, 그 다음 염기성인데 실제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다 분류할 수 있는 물질이 BTB 용액이에요. 여러분, 이 BTB 용액은 언제 들어봤냐? 2학년 1학기 4단원 파트 들어봤죠? 뭐? 아, 2학년 1학기 4단원. 빙고. 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광합성이죠. 거기서 봤었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면 노란색, 중간이면 초록색, 없으면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루미늄 박 씌우고 뭐 햇빛에 두고 막 암실에 두고 막 해가지고 BTB용이 무슨 색깔이게 했잖아. 그 친구가 사실은 산중염을 따지는 지시약입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고요. 중성일 때는 내가 분필을 하나 바꿨어. 이거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미안하네. 이거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연결색 모델가 파란색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메틸 오렌지예요. 아니다. 페놀부터 가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주 들어봤죠? 이 친구는 무무북이에요. 무색, 그 다음 붉은색, 무무북. 그 다음이 메틸 오렌지인데, 여러분 아직은 바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자, 정확히 기억합니다. 비상교육, 천재교육, 또 과학 출판, 교과서 출판사는 이게 다 할 겁니다. 신사고는 거의 안 쓴, 신사고까지도,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북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메틸 오렌지가 산성과 만나면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성과 만나면 노란색, 염기성과 만나도 노란색인데요. 미래행 교과서 있죠? 너 경성이라 그랬니? 아, 얘가 경성이라 그랬나? 경성고등학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영상 찍고 있는데? 뭐 어때? 홍익여고. 그리고 사실 과학 교과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미래행이에요. 초록색 이파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미래행 출판사에서는 중성일대를요, 주황색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만든 책에도 제가 써놨죠. 주황색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거는 학교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저희는 그냥 북노노로 봐도 무방합니다. 혹은 주황색으로 써도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은 리트머스 시험지죠.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산성 용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하고, 이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고, 염기성을 확인할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하면은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쵸? 자, 제가 BTB 용액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메틸 오렌지는 출판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유일하게 산성, 중성, 염기성을 다 비교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올 겁니다. 됐나요? 좋아. 자, 그 다음은, 아니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꼭 숫자로 만들죠. 이 과학자 놈들은 변태 새끼예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꾸 눈에 보이게 숫자로 표시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중요해. 소문자 P랑 대문자 H, pH 농도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 pH 농도가 7보다 작아. 무슨 성이래? 그렇지, 산성입니다. 두 번째, pH의 농도가 정확히 7이래. 그럼 무슨 성이야? 중성이에요. 자, 세 번째, pH의 농도가 7보다 크대. 그럼 무슨 성이래? 염기성이래. 자, 나는 종종 집에서 TV를 본다. 종종 집에서 TV를 본다. TV 종종 봐? 난 집에서 TV를 거의 안 봐. 아예 안 보거든. 근데 얼마 전에, 그리고 심지어 난 유튜브 프리미엄 쓰고 있어가지고 광고를 잘 못 보는 편인데,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야. 집에서 뉴스를 볼 겸 잠깐 살짝 틀었다가, 송혜교라고 하는 배우 아시나요? 여러분한테 이제 아줌마겠죠. 30 넘어가고 40 가까이 됐으니까. 송혜교 아줌마가 물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이시스라고 하는 물이요. 들어본 적은 있죠? 본 적도 있을 거고요. 그 광고 슬로건이 이겁니다. pH 8.0. 네. pH 8.0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고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해. 이게 우리가 그냥 뇌 빼고 이러면서 보고서 왜 송혜교 이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광고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화환원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세포 호흡을 하면서 뭐랑 결합하죠? 산소랑 결합하죠. 잘 봐. 산소랑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몸이 뭐 하는 거야? 산화되는 거야.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와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우리 몸은 산화돼요.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약간의 염기성인 특징이 가진 친구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산성이 덜 되겠죠. 그러면은 덜 늙겠죠. 이것을 우리 화장품 슬로건에서 뭐라고 얘기해? 안티에이징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즉 손혜교처럼 이쁘고 피부 좋은 누나가 나는 pH 8.0의 아이시스를 마시나 내 피부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게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공부의 목적인 거야. 무지성으로 성혜교 이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런 것도 이제 과학적인 것을 따지는 거다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8페이지에 약간의 실험 문제입니다. 실험 문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뭐 이렇게 또 상술로 이제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죠. 많아. 내가 이제 너네 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애들 수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콜라겐?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족발에 많이 있다라고 하죠. 탱글탱글한 피부를 위해 필요한 콜라겐 이러면서 그죠? 영양제 같은 걸로 나오지. 콜라겐 영양제가 있어. 알약 같은 거야. 그거 먹으면 피부가 막 탱글탱글해진대. 근데 얘들아 콜라겐이 단백질이거든? 그 알약을 먹으면 결국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흡수해? 아미노산으로 흡수해. 여러분 닭가슴살 단백질 겁나 많잖아요? 그거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 뭘로 흡수해? 아미노산으로 흡수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완한다고 요만한 알갱이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흡수에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믿지 않죠.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나 공부 존나 잘해. 나 무조건 존나 잘해. 이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산의 확인입니다. 산의 확인이요. 자, 우리는 산성 물질을 확인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지?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어유, 직선을 개못 구워. 오, 눈갱. 자, 오른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연결하면서 가운데 실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KNO3라고 하는 질산칼륨과 산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산을 동시에 떨어뜨려 볼게요. 둘 다 수용액입니다. 그럼 물에서는 이온화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KNO3 같은 경우는 K 플러스와 그 다음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또한 HCl 같은 경우는 H 플러스와 그 다음 Cl 마이너스의 형태로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럼 오른쪽에 걸려있는 플러스 전하로는 누가 이동할까요? 음이온들이 이동하겠죠. 이유는 뭐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플러스 전하 쪽으로는 NO3 마이너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가 달라붙을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고 있는 쪽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K 플러스와 그 다음 H 플러스가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 질문, 색깔 어디가 바뀌어?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바뀌겠지. 이유가 뭐예요?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Cl 마이너스야 H 플러스야? H 플러스잖아.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쪽은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왼쪽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산의 확인이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린 염기의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는 염기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도구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죠. 짜증나. 얘들아, 내가 첫 강의를 지구과학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동그라미는 잘 그려. 미안, 사과할게. 내가 동그라미 나쁘지 않게 그려, 진짜. 나쁘지 않게 그려. 그 천구 막 그린다고.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경 구하면서 동그라미 잘 그리는데, 그 너네 2학년 때 자석 나오지? 자석 나오잖아. 자기장 하면서. 직선을 너무 못 그어. 환장하겠어, 진짜 그거 할 때마다. 어쨌든 그래서 가보자면, 이 친구는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연결하고요. 가운데다가는 똑같이 KNO3 질산칼륨과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NaOH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둘 다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겠죠? KNO3는 방금 했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될 거고, NaOH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 수산화 이온으로 분리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H 플러스, 미안, 왜 이래? 플러스 전하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는 음전하들이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는 친구들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지? 자, 세 번째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는 플러스 양이온들이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색깔이 변하는 쪽은 마이너스 극이야,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이겠죠. 가운데서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색깔이 바뀌어 갈 겁니다. 그죠? 됐어? 자, 이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결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이건 적어가자, 얘들아. 몇 가지는 적어가자. 첫 번째, 우리는 이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얘는 뭐하는 놈이야? 질산칼륨. 얘는 대체 뭐하는 놈이야? 그지? 얘가 중요해. KNO3의 역할. 아니, 얘는 뭐하는 놈이길래 계속 저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같이? 자, KNO3의 역할은 이겁니다. 실험 결과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험의 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 정확도를 높여주는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촉매라고 부르죠. 즉, 질산칼륨은 실험 속도랑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됐죠? 두 번째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은 바로 색이 바뀌는 극입니다. 오케이? 산은 마이너스가 바뀌는지 플러스가 바뀌는지, 염기는 마이너스가 바뀌는지 플러스가 바뀌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 거죠? 왜 바뀌는 거죠?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H+랑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OH-가 이동했기 때문이죠. 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온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즉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동했다. 이게 모든 답을 아우를 수 있는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의외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각각의
전극 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극의 이온의 종류예요. 볼게요. 산에서 플러스 극의 이온의 종류 몇 종류 왔어요? 2종류. 마이너스도 2종류. 염기에서 플러스도요. 2종류. 마이너스도요. 2종류. 항상 몇 종류다? 최소 2종류. 그쵸? 근데 여러분 예외 상황. 염기 물질 중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도 염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양이온이 K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극의 NA는 없이 K 플러스만 존재하겠죠. 이럴 때는 한 종류일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됐습니까? 좋아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풀이 하다가 좀 10분 정도 쉬고 다음 중화 반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